자, 그림자의 형태를 가져놓고 제가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F10번에서 카메라 화면도 좀 변경하겠습니다. 0찜찜. 자, Shift F 눌러보시면 와이어가 여기까지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딱 합니다. 사이즈는 작게 했네. 1024, 1280 기반으로 해서 렌더링 해주시면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2048 해볼까요? 자, 2048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카피 하나 하시고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 렌더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2048 크기 정도의 해상도가 이 정도와 이 정도 차이예요. 자, 그러면 다 낱개로 내려간다면 이거를 512나 256 정도 한번 해본다면 얘네들이 특수가 얼마나 작아지는 환경을 볼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래. 그러면은 더 작게 한다면 어때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하지만 비순 2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섀도우 맵을 못 버리는 이유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라인이 생기게끔 하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사이즈 가지고 보조 라이트를 사용할 때 되게 운영을 많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값에 자, 아까 형태에서 섀도우 값은 이제 이 사이즈에다가 이미지로가 적용하는 값이고 이제 모델에서 바로 적용하는 게 레이트레스예요. 레이트레스 같은 경우는 옵션이 이렇게 바뀌어요. 레이바이오스만 딱 잡아놓고 과정 내에 퀄리티 7 하면은 얘가 이제 모델에서 각도를 다 측정해가지고 나오는 각도를 잡아줘요. 근데 완전히 리얼하게 각을 잡죠. 실제 모델이 근접한 것처럼. 근데 사실 이게 만들어주고 나면 좀 처절해요. 왜냐? 너무 각지니까 더 반사되는 값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각들이 인테리어 쪽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지. 근데도 요거 항목에서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나온 게 사실 이걸 쓰기보다는 어떤 걸 쓰냐? 이 에어리어라는 거 사용. 어드밴스도 나왔지만 요거보다 좀 상단계인 에어리어라는 값을 사용을 해요. 자, 에어리어는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첫 번째 에어리어 섀도우는 아까 같이 그 레이트레이싱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얘는 이제 디스크형의 구체형이냐 박스형이냐 샘플 모델 형태를 축소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박스형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 퀄리티의 사용을 그냥 렌더링을 해보시면 이런 항목이 돼요. 응? 거의 죽어가지? 이거 왜 1000으로 난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치? 저도. 자, 일단 50 정도로 할게요. 왜 저게 저 정도까지 정해진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기본형을 세팅하고 요거를 잡았을 때 거리 형태를 따로 측정을 해요. 어떤 거냐, 쉽게 말해서 빛을 딱 했을 때 맞닿는 사물일 땐 일가,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점점점 그라데이션에 잡히는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거를 거리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값이 있는 형태를 자, 모델에서 자, 요거를 한 250, 300 정도 해볼게요. 얼마만큼 거리를 측정해서 나가는지. 여기 부드러움이 어때요? 요거하고 다르죠? 거리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내용을 쭉 한 거예요. 근데 이 1000을 지정한 건 프로그램상에서 지정한 건데 원래 1000이 지정이 안 되는데 아마 여기 처음 세팅할 때 건드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리티라는 게 중간에 이렇게 선의 역할은 정확하게 거지지만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건데 이게 보조 라이트의 역할도 하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한 번에 그리는 과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250 정도는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거를 다 그리면 이거 다 뭉개져요. 처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있는 역할에서 보조 라이트를 추가해서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옵션에 대한 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옵션에 대한 거는
첫 번째 이제 요 단추하면서 요거 두 가지를 더 설명할게요. 세온도하고 거리값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라이트의 다이렉션이라는 거 지금 아까 직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선형을 지금 이 타겟이나 거리를, 이게 원래는 이 거리가 필요 없거든요. 이 넓이가 되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요거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가 있는 이유는 맥스에서는 손전등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럴 때는 요 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수치 1, 여기 0이에요. 그러면 여기만큼은 정확하게 들어오고 여긴 그라데이션이거든요. 이런 형식은 이제 매칭을 해주는 값이라서 위치점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을 잡아주면서 부드럽게 처리하는, 주변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과정도 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거 부분, 요거 소프트 같은 경우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사물은 진짜 먼 거리, 멀리 있는 태양 형태에서 다이렉션 라이트는 그냥 태양광이라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그리고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값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고요. 두 번째는 자, 태양광에 있는 거 말고도 점점 물건이 빛이 가까이 왔을 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과정이 이 스팟라이트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옴니라는 부분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가 다른 점은 얘는 각도를 제한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360도를 쓰는 거예요. 요 차이인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360도를 썼다고 해도 자, 판넬을 한번 그려보고 자, 이걸 끄고 자, 여기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오픈홀 기능은 다 똑같죠? 똑같고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회전되는 요 양이 있죠? 요거를 이제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럼 그라데이션 단계가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를 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모델링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옵션해주면 전체가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간단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렇게 나올 수 있도록. 콘. 자, 이렇게 씌워 놓는다면 얘는 어떨까요? 원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옴니라이트의 위치점만 잡으면 동일하게 가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 만들지 않고 보조적으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태양 라이트에 이렇게 꺾어지는 바운스 값에 관련된 항목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긴 한데도 뭐 이게 옴니에서 적용할 때 이거 쓰면은 이게 뭐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뭐 빛이 가상으로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거 전구까지 만들어서 해야 된다.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델이 있었을 때에 대한 내용과 그냥 없어서 이거 사용하는 내용이야. 어차피 여기서 모델링을 확장시키면 똑같은 값인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들어간 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는 할로겐이나 지금 이 백열 전구 같은 경우 안쪽으로 홈업하면은 옴니 쪽이 훨씬 편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각도가 되는 대표적인 할로겐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가로등 같은데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막혀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 애들은 얘가 좀 편한 거예요. 얘는 이제 최대한 180도 한도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렉트라이트라는 게 없긴 하지만은 얘가 그냥 최대한 하면은 라운드가 이렇게 점막이 돼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퍼지는 양이 틀려요. 렉트라이트는 직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션 라이트의 기반의 보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창문 같은 게 들어왔으면 직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얘네들을 임의로 사용하면 천장 같은 데 빛이 들어오게 되죠. 단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넥트라이트라는 게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옵션에 보시면은, 자, 옴니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똑같이, 거리는 똑같이 있고요. 자, 이 거리는 이쪽에서 나오는 내용도 사라졌죠. 실제 각각으로 쓰는 내용은 없고요. 포거리만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이 라이트가 있는데 양을 잡아놓고 포거리를 지정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퍼지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직선에서 퍼지는 양들은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여기 멀티의 일값이 흰색을 쓴 거, 여기까지가 흰색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요 색은 0값이에요, 0값. 0값이 어느 정도 범피가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다이렉션 라이트도 보시면은 태양에서 오는 양이 있고 조절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옴니를 해보시면 무작정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 거리 형태를 먼저 맞춰보고 이 정도 형태에 맞춰 놓고 얘가 들어오는 빛이 엔딩에서 여기까지 무조건 이 값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2에서 들어가면서 점점 소멸되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자, 포거리를 누르시고 자, 이거는 자 축소화 시킵니다. 이렇게 확장을 여기까지가 현재 2값이고요. 여기까지가 2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그라데이션을 주게 하는 값이에요. 그럼 실제 값이 여기 있는 양보다 우리가 깊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양보다 점점 죽어가야 효과가 나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거리값이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쪽과 이쪽과 두 가지 X쪽하고 그 다음에 Z쪽 라인을 두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멀티는 파워 양입니다. 사실 이 파워 양은 되게 모호해요. 이게 수치 1을 쓰든 3을 쓰든 10을 쓰든 본인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10을 쓰면 어때? 흰색 나오죠? 이 양에 대한 조절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문제는 라이트가 여러 개 합산이 되면서 최상의 3짜리가 된다면 이 정도 컬러 값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섞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보낸 양에 3값을 보냈는데 여기가 3이고 요거 하면 한 1.8? 여기 거리에 따라서 등분을 해보면 대충 한 2.3 정도 나올 거예요. 2.3 정도 나왔는데 얘가 보내는 양에 등분을 해봤더니 여기에 0.4가 나왔다. 그럼 얘는 맞닿는 지점은 더하기를 합니다. 그냥 더하기를 함산을 해서 얘가 2.8 정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 값들은. 그래서 저기를 양산해서 합칠 때는 지금 상태에서 최대치가 3이라는 가정하에서 개설하면 이게 빛이 최대라면 나중에 그 3 이상이 넘어가는 과정들을 최대한 제한하겠죠. 왜냐면 가장 센 빛이 1이에요, 무조건. 여기 1이라는 게 3이라는 수치가 될 수 있고 10이라는 무조건 최대치고 맥스라는 형태고,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빛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합산해도 1 범위를 넘기지 않아요. 만약에 1 범위를 넘기는 상황이 되면 주인공 라이트가 바뀝니다. 주인 라이트가. 그게 가장 애매한 거예요. 라이트를 하실 때 원장님이나 막 이렇게 컴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인 라이트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요. 보시면은 딱 메인 라이트가 없네? 이렇게 하는 항목이 큰 거는 색상들을 다 혼합시켜서 다 빛을 뜨게 하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하는데, 얘도 주인 라이트가 얘가 들어오면 쟤네들이 쓰는 빛이 제일 센 거예요. 이거 꺼버리면 저기 빛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해서 빛이 없는 곳이고 빛이 있는 곳이 이걸 딱 특정하게 만들어내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사정없이 빛만 다 때린다면 내가 태양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오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상위층에 대한 맥스 라이트의 기본을 살리면서 주변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에요. 바운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바깥의 외부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하늘만 가지고도 거의 80%나 90%가 되는 거예요, 실제 값은. 요거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면 거짓말 라이트잖아요. 그럼 여기에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데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스타트가 되는 그 지점이고요. 그것이 싫다 그러면 얘는 보조 라이트라는 항목을 사용해요. 얘를 주변에 어떤 사물이 튕겨서 보조할 것 같아 라는 항목으로 사용하실 때는 스페큘러 양을 좀 줄이는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모델을 보셨을 때 이 멀티라는 개념들은 사실 제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용하실 때 2.5 이상 쓰면 하얗게 떠요. 그래서 여기 합산 2.5가 넘으면은 고민해봐야 돼,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요. 3이 되는 4든 내 입장에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얀색을 도포화시킬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그냥 칼라잖아요. 근데 원래는 칼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파장 또는 색온도 지수라는 칼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색 온도, 이렇게 색 온도 치면 칼라 템플릿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색 온도에는 뭐 켈빈 스케일 하면 절대 온도 뭐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요 수치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엔진에서나 아까 포토그래픽스 그런 거나 아놀드 같은 경우는 요 수치를 사용을 해요. 자, 이 켈빈 주소 관련된 항목의 색온도 지수들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 색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낮신, 밤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요거고요. 그래서 이거 F, 아휴, 죄송합니다. 자, 요걸 이미지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사용하실 때 편하게 이미지에서 저쪽에 여기서 나온 거 이렇게 요거 사용하시면은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저기 잘 보이죠? 켈빈 라이트 템플릿처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사진 소니인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 뜰 무렵 요 색깔이에요. 그리고 가정용 텅스텐 램프는 요 색깔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 저녁 무렵 야외 요 색깔이에요. 원장선생님이 옐로우 톤이 없어 그런 거는 분명히 그래 몇 시야? 라고 먼저 물어볼 거야. 원장선생님 설명해가지고 컨펌 볼 때 그냥 이거 몇 시로 잡은 거야? 너희가 노을로 만들어 놨는데 노을 몇 시야? 라고 물어봐. 노을 할 때도 뭐 4시 반에서부터 슬슬슬 하면서 6시 반까지 그 사이에 노을 때를 시간대를 관리해야 요 색온도 지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낮 조각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강약 조절, 파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 색온도가 지금 보여준 이 색이에요. 아까 전 요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을로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래야 노을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색온도 지수는 개념상에서는 뭐 별거 아닌 거죠. 색을 그냥 관장한다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사실 실제 값은 이 파장이라는 계측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켈빈 지수라서 여러분들 색온도 보면 색깔은 저기 타입에 맞추면 리얼리티가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긴 판타지입니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본인 마음대로 쓰겠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모든 걸 그려도 그 색 기반으로 그리잖아요. 판타지에 태양이 2개 있다고 저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대로 적용하는 값이지 색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파장값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항목이 있고요. 자, 요런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방구. 이게 방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쉽게 요거예요, 요거. 어디 갔나? 요거 있죠, 요거. 이거 맞아요? 9. 이거 반쪽짜리 하시면 되죠. 자, 요거 해놓고 나서 자, HDRI를 찾아서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환경이 있어요. 이렇게 구체로 돌리는 거. 요거를 아까 방구에다 넣어서 빛으로 사용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스카이 값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늘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늘보다 이쪽 옆면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런 환경에 빛이 들어오는 양들을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쉽게 말해서 반사가 지는데 저 사물이 나한테 반사가 져야 되는데 그냥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만 질 수는 없다는 거죠. 사물의 반사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HDR 환경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고급 라이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스카이 값 잡는 거예요. HDR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광을 넣는 거예요. 왜? 환경은 이미 내가 고정된 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큐브맵이나 지금같이 이렇게 HDRI를 만들어 놓는 거고, 요 환경을 지금 여기다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구체에 옛날에는 돔라이트라고 해서 스카이를 대체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 점에다가 라이트를 옴니라이트를 꽂아요. 다 전부 다. 그리고 여기가 수치 0, 여기 수치 1, 그럼 0.8, 0. 뭐 0.1, 0.2, 0.3 이렇게 가겠죠. 그 라이트에 대한 내용에 색상을 딱 해서 던져서 빛을 주잖아요. 그럼 사방팔방 빛이 들어오잖아. 그 빛에 대한 효과들이 스카이라이트의 효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딱 끄고 얘를 켭니다. 자, 얘를 켰더니 이제 보시면은 일단 맵이 없어요. 맵이 없이 요걸 킨 상태고요. 지금은 프로그램상에서 제가 이걸 안 켰는데 렌더링 하면은 요 색깔로 다 도포를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밋밋한 색 나와요. 원래 그 텍스처 색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 형태를 유지하는 값을 만드시잖아요. 자, 요거 끄고 이제 렌더링 한번 하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 빼고, 요거 체크를 하시고, 좀 느리니까 8 정도만 할게요.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렌더링 합니다. 뭔가 색깔이 달라지지 않나요? 어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응?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얘가 좀 더 주황빛 나는데? 그럴 리 없어요. 섀도우 섀도우 컷 같아요? 아니에요. 빛안 받는 부분. 그러니까 사방팔방 빛이 때려지면은 빛이 안 받는 구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느리죠, 렌더링. 얘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빛이 사방팔방 때리면은 말 그대로 빛을 받는 곳에 1이잖아요. 안 받는 곳에 0.5고 여기는 1이고 0.5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빛이 들어갈 구석이 약해지는 곳이 있단 말이야. 특히 180도 기준으로 각을 꺾어보면 여기 잘 봐요. 각을 꺾어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쉐이딩이. 빛이 몰도가 이만큼이면 빛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의 양이 줄죠. 그리고 여기 바운스 되는 양이 줄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각도에 의해서 꺾어지는 폐색값이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폐색값이 저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 값에서 그림자를 준다는 거는 폐색에 관련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 재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요. 자, 색깔을 한번 꺼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된 거를 F10번에 렌더링해서 텍스처는 안 넣을게요. 그럼 쉐이딩 모드로만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폐색값이 어딘 게 요거를 폐색값으로 보는 거예요.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넓어지면 이거 편하게 되고 각도가 가까워지면 그림자처럼 이렇게 폐색화돼요.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이 각도에서 빛을 받을 때 여기는 많이 받지만 여긴 덜 받는단 말이야. 이쪽에서 보이는 양이 얘가 여러 번 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각도 값이 다 나와요. 특히나 많이 몰려있고 집합체가 많을수록 점점 검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카이로 해서 렌더링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폐색값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다가 렌더링 하는 중에 복사를 한번 합시다. 자, 요거 중에 한번 대충 이미지 중에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웹파일이네. 잠깐만, 이거. 자, 우리가 뭐 좀 힘드시면
스샷을 받으세요. 컨트롤 N, 컨트롤 V. 자, C 눌러서